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한국 박스오피스 파묘 베를린 영화제 개봉 후 1680만 달러 상업 대비란 제목의 미국 연예 매체 버라이어티 기사를 살펴보고 이 영화를 해외 극장에서 관람한 중국인 관람객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서울의 본가 노량 해외 반응을 소개시켜드릴 때도 느꼈지만 중국이 인구가 많다 보니 참 해외에서 한국 영화를 많이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중국 영화 드라마 평가 사이트 더우반을 살펴보면 벌써 영화 파묘를 관람하고 관람평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관람평에는 관람 지역이 나오는데 한국이 가장 많고 싱가포르와 몽골에서까지 파묘를 보고 올렸다는 평이 있고 베를린 영화제에서 보고 평을 남기는 중국인들이 많습니다. 아마도 중국에서는 볼 수 없는 한국 영화를 해외에서 먼저 보고 평을 남기는 것이 어쩌면 스스로에게 남들보다 앞서 있다는 자부심을 주지 않나 유추해봅니다. 일단 중국 반응을 보시기 전에 미국 버라이어티의 파묘 흥행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컬트 스릴러 파묘는 개봉 주말에 1700만 달러에 가까운 무서운 대비 수익을 올리며 한국 박스오피스를 장악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가족에게 일어난 신비한 사건을 되돌리려는 두 무당, 풍수대가, 장의사에 관한 이 영화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450만 달러를 벌어들여 전체 박스오피스 시장의 77%를 차지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직계 서비스인 코비스에 따르면 이 영화는 수요일 개봉 이후 수익을 포함해 전체 개봉 세션에서 168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주말 추정치가 확인된 이 총계는 파묘가 2024년 현재까지 한국에서 윙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익을 올린 영화가 됐습니다. 베테랑 최민식과 라이징 스타 김고은이 주연을 맡은 파묘는 최근 베를린 영화제에 데뷔한 사바, 검은 사제들을 만든 장재영 감독이 연출을 맡았습니다. 파묘는 화려한 오프닝으로 한국 박스오피스를 올해 최고의 주말로 끌어올리며 전국 총수익은 1900만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주말 동안 윙카는 2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며 2위로 떨어졌습니다. 1월 31일 개봉해 2월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윙카는 총 215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파묘를 한국과 해외 극장에서 본 중국 관람자 반응입니다. 이 상업영화는 일제히 한반도 침략의 잔혹한 역사를 암시하는 동시에 못을 박는 도시 전설을 보는 것, 김고은 자매의 주술 장면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본 영화인데 중국어 자막이 나올 때 다시 봐야겠어요. 한국의 문화창조는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조만간 한국 영화가 이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2시간짜리 영화가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느낌이다. 소재가 참신하다. 여주인공의 실력이 폭발적이고 모든 배우의 연기력이 최고다. 여러 장면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섭고 시각적으로 매우 자극적이다. 보고 나서 느낀 점은 보고 나면 안심이 되네요. 정말 시원한 영화. 스토리의 방향성은 기대에 훨씬 못 미칩니다. 김고은 연기력은 여전히 훌륭하고 이도현의 외모는 잘생겼는데 둘이 같이 있으니 더욱 잘생겨 보이네요. 사실 줄거리는 상대적으로 얇지만 카메라 워크나 편집 스타일이 아주 수준급이네요. 그나저나 한국 영화는 항상 주제가 너무 좋고 소재도 풍부하고 연기력도 뛰어난데 돌이켜보면 국내 배우들과 비교하면 정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베를린 영화제 첫 상영 때 보고 왔다. 최고의 오컬트 영화였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갈수록 엉뚱해졌네요.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의 능력치는 여전히 뛰어납니다. 한 나라의 문화를 훔치는 것은 정말 민폐가 아닙니까? 한국의 시나리오 작가는 여전히 중국 문화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꽤 길었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반전되어 계속되기 시작했고 새로운 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얼마나 많은 전율을 겪었는지, 얼마나 많은 나쁜 운명이나 고난의 역사가 드러났는지에 관계없이 영화의 진정한 의미는 의도적이든 아니든 마지막 10분 속에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김고은은 정말 예쁘고 이도현은 정말 잘생겼습니다. 사인조 연기도 정말 훌륭하고 조금 웃기네요. 볼만해요. 일본 귀신이 꽤 강하고 해피엔딩이 만들어내는 분위기도 좋고 연기도 좋고 영화를 볼 때 너무 긴장해서 이야기가 좀 뻔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직은 조금 부족합니다. 베를린에서 봤는데 김고은, 이도현 무당 부부가 영화가 끝나고 직접 인사하러 나왔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개인적으로 하이라이트였던 전반부 무당과 함께한 김고은의 주술 장면은 놀라움을 선사합니다. 전반부는 육체적인 이미지가 없을 때 더 무섭고 후반부의 정치적 격변은 조금 너무 과했지만 전반적으로 여전히 좋았습니다. 옆에 앉은 애가 너무 무서워서 몇 번이나 벌떡 일어날 뻔했어요. 옆에서 팝콘 먹는 내가 좀 민망했어요. 이야기의 전반부는 느리고 지루하며 중반부로 갈수록 속도가 확실히 좋아집니다. 김고은, 이도현 멜로 영화를 볼 수 있을까? 김고은의 놀라운 연기력을 경험하려면 큰 화면으로 보는 것이 좋고 볼만한 가치가 있다. 이 영화 그냥 최고입니다. 박스오피스 1위를 할 자격이 충분히 있는 영화다. 무당 김고은이 노래와 주술춤을 동시에 선보이는 모습은 마치 러브하우스를 보는 듯한 재미를 선사한다. 하지만 중요한 문제는 무섭지 않다는 점이다. 호러 장르의 글쓰기보다 민속문화에 대한 집착과 지리적 구분, 역사적 학대가 훨씬 컸다. 결과에는 약간 괴수영화 방향으로 전개되는 느낌이다. 정말 멋진 영화입니다. 시청각 전환이 절묘하고 편안하며 편집도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처음 30분을 놓치고 돌아와서 소개를 읽었는데 이전 줄거리를 따라잡는데 완벽하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출연진이 매우 탄탄하고 연기는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세목과 일제강점기에 대한 비유가 꽤 흥미롭고 사운드 트랙을 들으며 주술을 수없이 환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백미는 바로 세 여자가 악기를 쫓아내는 장면입니다. 몽골 CGV에서 나는 용감하게 한국 영화를 봤다. 4인조의 연기력은 엄청나며 중반부터 힘을 보이기 시작하며 무덤 안에 무덤이 반전되면서 이야기 전체가 일제강점기의 역사적 비밀을 추적하게 된다. 고질라를 보는 줄 알았다. 나는 보고 있으면 김고은이 너무 예쁘고 연기력도 너무 좋다는 생각이 가득 들었어요. 평범하고 혁신이 부족한 영화, 배우들이 안타깝습니다. 지원배우 사이는 각각 별 1개를 줬습니다. 극장에서 2시간이 넘는 시간을 보낸 후 영화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연기력도 그에 걸맞고 소재도 꽤 신선했습니다. BGM, 그래픽, 카메라 앵글이 다 너무 좋았습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인기 있는 한국 영화가 나오면 일본과 똑같이 중국에도 꼭 자신들의 문화 타령을 하는 이상한 부류들이 꼭 한 명쯤 나옵니다. 어쩌면 자신들과 비슷한 문화가 해외에서 인지도를 얻고 있는데 자신들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질투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오징어 게임이 성공했을 당시 일본인들은 자국의 데스게임 장르를 베꼈다고 주구장창 말을 했지만 결국 그렇게 많은 데스게임 장르를 만들었어도 성공을 한 것은 한국 작품이라는 것이죠. 또 중국이 자신들의 무속신앙과 비슷하다고 이 작품을 조롱해도 결론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는 것은 한국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질투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영화가 해외에서도 더 많은 성공을 하길 바랍니다. 한류 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